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비보존 제약 말씀드리는데, 자, 역시 비보존 제약을 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오피란제린이 드디어 신약 허가를 식약처로부터 득했습니다. 네. 자, 이 낭보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로도 지금 보니까 네, 상한가 찍었어요. 네, 상한가 찍어서 마무리가 됐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한가 찍고도 그 거래가 10만 주인데 쌓인 물량이 36만 주예요. 그 시간의 단일가 강도도 대단히 강하다. 그 시간의 단일가라는 것이 정규 시장보다 올라가는 폭이 굉장히 적잖아요. 정규 시장은 30% 상한가지만 시간에는 10%입니다. 10%밖에 못 올랐던 것은 시간의 단일가 한계 때문이고, 자, 이 정도의 모습이라면 비보존 제약이 주가 흐름이 물론 재료가 노출됐다 하더라도 밑에서부터 올랐다 손 치더라도 더 큰 시세를 낼 개연성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대박주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어요. 시장하고 상관없는 걸 사야 돼요. 최근에 시장 어렵잖아요. 요거 준비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매매하시고 대박내는 매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비보존 제약 바로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오피란제리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 건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지만 드디어 이제 품목 허가 승인을 받았어요. 네. 자, 그래서 이 건의 품목 허가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요즘 그 품목 허가를 식약처로부터 받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받았습니다.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 내에서 펜타닐 몰아내는 것을 1순위 정책으로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건에 대한 오피란제린의 모멘텀은 이제 굉장히 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었고, 결국 이제 차트 흐름도 좋았었고, 네,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돼서 상당히 기대가 큰 그런 부분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국내 허가를 받기 전하고 받은 후에 어떨까요? 사실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는 하는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세가 크게 폭등한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한 3배 정도 시세만 낸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그냥 마무리된다고 보기에는 신약 효과가 너무 미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이게 한번 시세 내면 5배 정도 시세도 쉽게 냈었던 과거의 흐름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시세 자체가 이 3배로 그냥 끝날 그럴 패턴이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자, 창구 동향을 좀 보면은요, 이 외인들이 최근에 매수를 이날부터 12월 한 6일부터 빨간 선입니다. 계속 매수를 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죠? 네,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본다면은 그런 건에서 우리가 그 신한창구의 움직임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신한창구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도 한 92,000주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 계속해서 순매수를 해왔습니다. 네, 11월 20한 7일부터, 네, 그때부터 매수를 해왔죠. 네, 그때부터 매수를 해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신한이 좀 주도하고 있죠. 네, 신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단타 창구이기는 합니다만은 오늘도 하루 내내 순매수를 이어갔고요. 일별로 보더라도 11월 27일부터 계속 순매수를 유지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뭘 좀 알고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흔들리고 매물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신한증권 창구를 보고 앞으로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한이 매도 쳐도 뭐 기관이나 또는 다른 외인에 의해서 주가를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창구 동향도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피란제린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랠리가 일단 지금 정도로 끝나진 않고 대량 거래 터질 때까지 일단 갔다가 흔들 수 있고 흔들었다 다시 갈 수도 있거든요. 이 수급적인 상황을 이제는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재료적인 측면은 재료가 노출이 됐지만 수급적인 측면을 점검해서 대응을 앞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시장에서 수급이 흔들리면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잘 봐야 되겠고, 요 부분은 제가 여러분께 지속적인 사인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비보전 제약 이렇게 문자를 한번 주시면 상황에 맞는 사인하고 정보를 바로바로 제가 드리면은 보다 매매가 쉬울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사인과 정보 계속 드릴 겁니다. 요 번호로 비보전 제약,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문자로 주시고요. 소통도 제대로 합시다. 네, 그리고 추천주도 딴 거 받고요. 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비보전 제약에는 문자를 꼭 주시고 향후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요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세요. 네, 여러분,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진짜 독특한 매력을 지닌 비시장 관련주를 해야 합니다. 네, 요 대박주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이나 재무도 확실하면서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국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 네, 이 종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건과 관련된 독특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대박주를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부담이 안 가요. 1,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좀 가벼운 맛이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1,000원에서 5,000원짜리 종목은, 야, 그거 뭐 재무도 형편없고 실적도 형편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섹터가 우량 중형주에 속해 있고요. 시총이 벌써 3천억 내지 6천억 간다. 그러면 이걸 저가 주면서 부실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본 총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산도 보시면요,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실 잡주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보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네, 주봉 차트. 자, 이게 뭐 한 1년여 이상을 등락을 거듭하면서 눌릴 대로 눌리다가 이제 딱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그린다는 건의 생각은요, 그냥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등락 이후에 폭발 초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퍼예요. 네, 저 PBR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도 엄청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강점이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 관련주가 아니에요. 네, 비시장 관련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네. 쌍끌이 기관 매수, 외인 매수가 들어오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 더블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월봉 차트는 되게 이런 모습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눌려서 결국 여기서 시세를 내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가고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높죠. 그 독특한 강점 때문에. 네. 자,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대 강점은 비시장 관련주고 시총이 작고 하니까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상장 주식 수가 뭐 엄청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 재무나 실적이 탄탄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이제 제가 조금 흐릿하게 했습니다만은 3분기까지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30% 증가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분기 실적이 폭증이 여러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요, 여러분? 일단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최소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급증이 될 거고, 4분기에 자산을 평가해 보면은요, 결산이익이 대폭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겠죠. 네. 그거예요, 핵심은 여러분. 네, 요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년 한 500억 내지 1,000억 영업이익이 안정되게 나오면서 이번에 실적이 폭증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거는요, 그 핵심 되는 재료는 바로 요겁니다. 글로벌 자산 관련 특별한 호재가 최대 핵심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 관련해서 초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네, 요걸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금감원 공시 가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미국 관련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12월에 이제 평가이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커져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그 미국 관련해가지고 자산의 평가가 엄청 클 텐데, 뭐 한 30만 주 정도, 뭐 이런 정도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엄청날 것이다.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뭐 퍼 PBR 보면은 저 PBR이에요. 당연히 이제 주가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평가도 돼 있고, 연기금 외인 같은 경우도 쌍끌이 매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기관 외인 쌍끌이 하고 있죠. 네, 쌍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빨간 게 외인, 초록색 기관입니다. 네. 이미 크게 올라서 매집을 했다면은 그거는 사실 타이밍이 안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유동성 같은 경우는 엄청 커요. 유동성도 되게 한 3천억에서 한 7천억 요 사이를 그 유동성, 현금 유동성도 갖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건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이 대박주는 여러분들이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번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번호랑 똑같습니다. 전화번호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냐면, 문자를 주시면 되면 대박주 이렇게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 AS부터 매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꼭 모실 겁니다. 아시겠죠? 대박주라고 꼭 문자 주셔서 큰 수익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